본인이 전화를 건 목적, 지금 많은 분들은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종용하려 한 것이다. 왜냐하면 발급된 표창장에 일련 번호도 다르고 총장 직인도 내가 찍어준 바 없는데 누군가 찍었다라는 사실이 제기됐잖아요. 조국 후보자가 직접 전화 건 거 상당히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최 총장님의 인터뷰가 언론 매체들별로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건 아마 우리 기자들도 다 아실 거고 여러 매체를 동시에 보신 분들은 조금씩 다르네 이분 말씀이 하고 하는 걸 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최 총장님의 언론에 대한 인터뷰가요. 이게 법적 증언은 아니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조금씩 수위와 내용과 방향이 좀 달라서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조국 후보자 측도 통화했다는 건 인정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조금 본인의 일방적 주장이니까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성해 총장님은 검찰에서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예. 거기서 법적 효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검찰에서 진술사항 그리고 본인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직접 이 지장을 찍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한 내용들은 이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언론에 얘기하는 건 조금씩 다른 건 본인이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 여기서 좀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최 총장님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인정한 거는 아닙니다만 청문회 준비단 쪽에서 최 총장과 통화를 했고 좀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달라는 정도의 수준의 이런 이야기였다라고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저도 지금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일상사의 세상과요. 법의 세상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그 정도는 서로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잘 지내냐고 얘기하고 그거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라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법의 잣대에서 보면 지금 우리 김병민 박사님이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한 그런 증거 인멸로 오해받거나 그렇게 인식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예. 아마 조국 후보자도 여러 가지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서 이런 관련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당장 그날 아침에 부인이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옆에서 아는 사이였는가 보죠. 우리 조국 후보자와 최 총장이 아는 사이였으니까 한마디 거둔다고 전화를 하신 모양인데 이것이 이제 야당 측에서 볼 때 또 법의 잣대에서 볼 때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는 그리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는 건 아마 본인도 이제서 아차하고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쨌든 오늘 청문회가 열리고요. 그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그 청문회에서는 말바꾸기라든지 거짓 증언이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진실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설명하셔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과 비판의 지점들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니 김 장관님 본인이 지금 통화하면 안 되죠. 네, 저는 절대 안 되죠. 저는 동양대 총장님 인터뷰별로 다르게 보인다라는 게 뭐냐면 언론사별로 더 부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그렇지 방향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어찌됐든 총장은 모를 수 있어도 위임하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증언해 달라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유시민 장관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름도 얘기했고 김두관 의원님 그리고 조국 후보 아내 조국 후보 그리고 만약에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정식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나갈 거라면 왜 굳이 전화를 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한 시기입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다가 딱 이 사건 터졌을 때 이틀에 걸쳐서 정말 민감한 시기에 전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전화도 한 번은 휴대폰으로 하고 한 번은 집 전화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우리가 아는 조국 후보 예전에 SNS에서 활동하던 조국 후보였다면 집안에서 아내가 정말 민감한 시기에 동양대 총장님과 전화통화하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 나 야단 쳤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전화?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뭐 반말하는지 뭐 높임말하는지 모르지만 아니 뭐 이런 시기에 부인 그러지 마세요라든지 하고 혹시 전화를 받고도 실례했습니다 하고 끊는 모습을
우리가 아는 과거의 조국 교수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설사 부인이 다 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전화를 바꿔서 지금 알려진 내용은 총장님도 그래야 살고 우리 정 교수도 그래야 삽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의견이 아니라 법률자문팀 의견을 들어보니 그렇다라는 걸로 봐서 이 전화는 준비된 전화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정 교수님이 법률자문팀에 들어보니 총장님도 오케이고 저도 오케이요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예. 정 교수가 법률자문팀을 꾸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법률자문팀을 통해서 들어보니 이렇게 해야지 당신도 살고 우리 부인도 살다라는 메시지는 조국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전화를 바꾸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참 그동안은 말로 본인이 했던 말과 배치되는 말들을 해서 참 그러는데 이제 눈앞에 직접적으로 행동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걸 알게 되니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